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주 후반 가면서 좀 기운이 많이 처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선방하는 흐름들, 기술적 반등 수준이지만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장 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된 모습으로 양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 수가 1000개 이상이 또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기댈 만한 경제나 지표나 이벤트가 없었던 것도 문제고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고 금투세 같은 증시 불안정성을 확장시킬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표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오늘 밤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더 그 지표에 대한 무게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할지 오늘 한시 시황 전반적인 분위기 통해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되면서 코스피도 하락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8포인트 이상 떨어지네요. 현재 2,572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양시장이 일중 차트로 봤을 때 저점에 와 있다. 현재 시간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역시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721선에서 아주 좀 무거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나타납니다. 전기전자, 운수, 장비 이쪽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제약 쪽도 이쪽으로 나오죠.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오늘도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를 담아서 사고 있습니다. 2,300억 원, 기관 쪽에서 573억 원 4거래 연속 매수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쉽지는 않은 상황에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200억 원 가까이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비슷한 방향입니다.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 3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애플 이슈입니다. 애플 관련주가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상단에 오전장부터 좀 떠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리온게이자의 신문 일부 외신에서 보도하길 애플 쪽에서요. 내년부터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입니다. OLED를 탑재하겠다. 이런 반침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요 고객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부터 OLED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저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SE 모델에도 기존에는 LCD 패널이었는데 내년부터 OLED 패널이 장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폰용 OLED 패널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약 50%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BOE가 20% 공급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태블릿, 아이패드에도 OLED 채널을 패널을 채택을 하는데 이거는 좀 제품, 신제품 위주로 이게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 한 가지 봐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워낙 이 전체 매출의 한 60%를 애플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LCD 패널 이쪽으로 공급량이 늘면서 경영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작년에 스마트폰용 액정 패널을 철수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용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갑 변동이 생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출렁일 때 배당 가치주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간 배당주 펀드로 4,400억 원이 유입됐고, 공격형 주식형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70억 원이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 대주주의 흐름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KRX 보험지수가 5.22% 상승했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4%로 코스피의 2배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RX 은행지수, KRX 방송통신지수, 여기다가 수익률 한 달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3일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주가 상승률 비교해놨고, 배당 수익률 써놨는데 어쨌든 이런 섹터가 코스피보다는 우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배당 수익률도, 이거 평균 배당 수익률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하지만 순현금 보유 규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겁니다. 그게 순현금인데, 순현금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종목, 강원랜드와 KTNG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각각 5 그리고 4%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강원랜드는 한 달 동안 13%, KTNG는 18% 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투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이나 가치주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자동차, 금융, 그리고 지주회사, 대형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가치 잘 따져서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활 필수 재료이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거 아실 것 같은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꽤 잘 났습니다. 1년 새 16% 증가를 했고, 올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6%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할 배당주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플러스 AI 성장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프라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게 통신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9월에 AI 피라미드 전략 3가지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요. 각각 적어놨고 28년까지 매출 25조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통신이 배당, 주주 환원되는 의지, AI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대안주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다시 한번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기일수록 기회를 찾아가는 심리, 이런 부분도 잘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여지없이 하락 전환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가 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 1313 챌린지 종목을 통해서 또 이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파란불 속의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면 좋을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자,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또 이 짙은 구름자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시장을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다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어설픈 갭상승이 부른 외국인들의 매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양지수 모두 다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자, 국내 시장이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하게 쌓여 있는 가운데 자, 미 증시의 이 기술적 반등이 지지 캔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국내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 것이 오히려 더 자,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이 투매 물량까지도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오전장에는 그래도 희망은 조금씩 있었죠. 자, 그러나 오후장 되면서 외국인들이 자, 매도 물량이 가속화됩니다. 자, 이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투자자들의 이 자금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가 지금 유해냐, 폐지냐, 아니면 완화냐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여러 가지의 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에 이 개인 투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이 다리를 빼고 한 발자국 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추석이죠. 긴 연휴를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 다시 말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돌발 변수를 피하기 위한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 다음 주 수, 목, 금, 자 목금에 다시 긴 연휴 동안에 들어갈 추석 이후에 들어갈 종목들을 위해서 소량으로 들어갈 자리가 좀 나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양시장 모두 다 어설픈 갭상승이 부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한 오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캔들을 보시면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한 쉬지 않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900억,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그리고 어제의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는 2%대 양봉을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추세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더 깊은 하락을 내고 있는데 언제쯤 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를 볼 수 있을까 정말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어제도 거래 대금이 6조 8천억 9천억 됐죠. 지금 현재 시간대에 4조 9천억인데 연중 최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 수 460개에 하락 종목 수 1,133개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가지고 좀 약세 흐름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과 섹터 여러분들 좀 선별해 왔으니까요. 메모해 가시면서 자, 여러분들을 좀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오르는 흐름들이 있고 업종 상위를 보면 오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인 통신 섹터가 1등을 달리고 있죠. 오늘 KT, LG U+, SK텔레콤 오르고 있고 특징적인 건 SK텔레콤이 장중 52주 신고가, KT가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한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가 2.5% 그래도 잡아줘서 이 섹터가 좀 올라가고 있고 LG그룹주 중에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카카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수준 카카오가 1% 상승하고 네이버 역시 1% 오르면서 3등 온라인 플랫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지주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배당 관련으로 또 묶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 오늘 상승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두 가지 테마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테마는 실적 테마에서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OLED 섹터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OLED 섹터가 며칠 전에 이 정비열 초입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나왔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는 찰나에 여러분들에게 첫 자리를부터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OLED 관련주. 자, 애플이 아이폰이 내년부터
내일부터 전량 OLED 탑재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OLED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자, OLED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폭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선익스템이 정배열 초입에서 나는 종목 첫 번째였고요. 자, 단봉의 음봉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5일선에서 영망치 그리고 오늘은 61선 골드 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선익스템은 지금부터 분할로 분할로 자, 여러분들이 그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자, OLED 증착 장비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소형 OLED 증착 시장의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 8.6세대 OLED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이폰 2025년 전량의 OLED 탑재 수혜가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 소재를 봐야 되겠죠. 소재입니다. OLED 소재 업체인 덕산 레오록스가 자, 이 선익스템보다도 탄력은 좀 덜하지만은 추세는 같이 잡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선익스템과 동일하게 8월 30일 금요일 날 정배열 초입에 들어온 후에 자, 눌림목 자리 21선 만들어지고 있고 자, 오늘 5일선에서 이 5일선 간통령 캔들을 내고 있는데 탄력은 둔하지만은 추세는 같이 잡히고 있다면 같은 수혜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 계절 성수기 효과의 실적 기대감까지 있고요. 오히려 더 올해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실적이 가파를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요 32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450억에서 470억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38%에서 41% 성장을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3분기 전 분기 대비 31% 성장한 자, 3분기는 131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이고 분할로 접근하시기에 유효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OLED 섹터를 봐드렸습니다.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등 섹터 양자 암호, 그래도 가장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입니다.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관심을 둘 종목이 있는지 예. 테마로 좀 보아주십시오.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순환 메탈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시작과 동시에 딥페이크, 블록체인, STO 대부분이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상승 종목 수가 적은 반면에 상승 폭은 아주 크죠. 말 그대로 소량의 자금들이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리고 그의 탄력이 있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 몰린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오전장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던 쪽은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꿈의 장비인 양자 컴퓨터의 두뇌 한국서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게 됐는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역시 X게이트입니다. 자, 이 양자 암호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탄력 있게 움직이는 X게이트는 국내 가상 사설망 VPN의 암호화 통신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보보호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실적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 그렇게 우리가 썩 갈망할 정도로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벌어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 돈을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이 종목들보다도 그래도 도찐개찐으로 좀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윗꼬리를 보시게 되면 역시 좀 어찌 보면 테마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요즘 시장이 말 그대로 순환매 테마, 오히려 더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안 가는 반면에 탄력적인 단기적 테마에만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X게이트도 소량으로 트레이딩 종목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딥페이크 관련 쪽에도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딥페이크 쪽하고 양자암호, 양수겸정은 드림 시큐리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V자 급등의 5일선 패턴에 지금 현재 기간이 끌어올리는 어찌 보면 이제 메이저 물량이 들어와서 관리자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가름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스윙도 가능한 종목 드림 시큐리티를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플러스 만약에 3,200원을 뚫어주는 양음양 패턴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좀 스윙 관점 한 3, 4일 정도의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까지 양잠, 암호, 테마 섹터 안에서 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1313 챌린지 코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오후 1시다 보니까 13시죠. 13, 네. 그리고 한 주간의 수익률 13%를 내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수익률 현황을 저희가 함께 이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아야 할 그런 종목이 있는 게 9월 2일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2.5% 가깝게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젠입니다. 9월 4일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폭락작이었던 어제 시장에서 시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대표 진단 키트 기업이죠. 1.8% 가까운 수익률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차근차근 포트 안에 종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속에서 수익률 이제 현황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뷰를 해봐야 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금리 인하,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있죠. 0.25냐, 0.50이냐. 0.25는 평균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0.50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연준이 인정하지 하냐 안 하냐에 좀 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뭐가 됐든 항공주는 좋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최대 수혜주는 항공이라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최대 수혜주는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는 항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경유는 유류비는 자, 유류비와 리스비는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 저환율의 시기에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항공주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 캔들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죠. 개파락의 양봉에 21선의 눌림목이 왔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고점에 매물을 좀 먹고 지금 현재 손바뀜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시젠입니다. 시젠은 말 그대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남의 테마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밸류 관점과 시가총액 있는 종목보다도 반대로 지금 그 말 그대로 이제 딥페이크,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테마에 돌 수 있는 쪽입니다. 조만간 이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되면 되게 이슈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추석의 긴 연휴 동안에 확진자 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쪽에 또 한 번의 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젠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적은 없지만은 단봉으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젠 여러분들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두 종목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좀 AS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될 두 가지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자, CJ ENM입니다. CJ ENM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 미디어 쪽의 황제 주였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J ENM 종목을 먼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그룹의 계열사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회사이고요. 과거에 이 미디어의 황제 자리를 자, 어느 정도 이 긴 기간 동안에 좀 내려놨었는데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괄목한 이 성적과 영업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분기 그 티빙의 덕분으로 미디어 플랫폼 순이익이 100억 원대 회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 2분기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급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 가입자 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급락이 나온 후에 여러분들 기술적 자리를 보게 되면 자, 3 저점이 왔습니다. 오늘 같은 이 어려운 장에 어째 보면 이 하락이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3 저점이
온 자리에서 20위선 돌파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자 여러분들 눈 찾기 힘들 것 같은데 CJ E&M이 저희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대1리 전광판에 잡혀서 수급 포착으로 들고 왔고요. 자 티빙 가입자 수 증가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업 손실 대폭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넷마블이었죠. 얼마 전에 넷마블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2,500억에 대한 현금 마련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 건전성의 안정화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300억에 2023년 작년도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가 2,000억에서 2,100억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수익성 완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올해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자리는 선반영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60억에서 600억 나오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70%에서 60%에서 70% 정도 성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자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초입 자리이기 때문에 양음량 패턴까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85,000원, 손절가는 69,000원. 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영입니다. 자, 삼영은 2차 전지 쪽입니다. 자, 캐퍼시티의 뿐만 아니라 포장용 필름 전문 종목 회사인데요. 특히나 제가 오늘 삼영을 좀 들고 온 이유는 2차 전지 쪽에 뚜렷한 이 회복되는 모습과 좀 나오고 있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는 있지만 하반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갈목한 종목들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배열 초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500억밖에 하지는 않지만 유보율이 300%에 부채 90%, 자본금 170억의 재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대부분이 포함되는 전자기기의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콘덴서에 내장되는 삼영은 자,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커패시티 필름의 국산화에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쇼티지 현상이 좀 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콘덴서 및 포장용 필름 제조 전문 회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커패시티 필름의 쇼티지의 수에 본격화된 이 영업이익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분기 신규 공장 가동뿐만 아니라 큰 폭의 실적의 레벨업이 기대되는데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 227억에 2023년도 60억 그리고 2024년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24억입니다. 못 나와도 100억만 나오더라도 전분기 대비 80%에서 9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의 유일한 기업이 삼영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시가총액이 1,500억에 아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원에 손절가 3,8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레벨업이 기회가 되는 CJ E&M과 삼영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바로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도 수급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오늘 오후장 이 어려운 장에도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의 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어려운 장의 종목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부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파트너님과는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마켓 이슈로 도움 드릴 거고요.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시장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저희가 긴급 진단 보여드립니다. 우선 어떤 주제로 오늘 함께할 건지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네, 이사님, 그 9월 시작됐는데 이렇게 김 빠지고 힘들 줄이야. 네. 2,600선까지 내주면서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쪼그라들었거든요. 어제 코스닥도 6조밖에 안 됐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일단 9월 시장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9월은 이제 보통 뭐 미국도 그 계절적으로 되게 약하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9월이 10년 제일 안 좋았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9월은 거의 마이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지금 9월에는 조금 이제 약간 그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막상 이제 뚜껑을 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좀 주가가 좀 이제 움직이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고 다행히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버티는 모습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지금 위가 열리기는 쉽지가 않죠.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쉬고 있고 금리 인하도 지금 50bp냐 25bp냐 이거 가지고 조금 이제 논란은 있고요. 네. 또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 8개월 동안 7달이나 올랐거든요. 계속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덜 억울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 오른 것도 없는데 여기서 또 자꾸만 이제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전혀 지금 붙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9월 달 들어서 뭐 미국도 좀 쉬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중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정책적인 좀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관망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식 많이 샀던 외국인이 지금 갑자기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상당한 지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는 호재 같은 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전혀 반응 안 하고 악재는 또 고스란히 반영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나오게 된 이제 오늘 밤이죠. 미국 고용 지표는 더 그 중요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좀 생각보다 다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발표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한 16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지난달이 4.3이었으니까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수준만 나와주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가실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7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허리케인 때문이다. 좀 일회성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8월에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면 그게 이제 그때 그냥 고용은 일시적이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요. 고용이 또 7월만큼 또 안 좋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구나. 그럼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은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일단 증시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나온 지표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이제 걱정은 되지만 내일 발표될 미국의 이제 그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자 수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확인될 때까지 또 미국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투자들이 좀 관망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일단 내일 발표시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매크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 역시 일부긴 하지만 빅컷의 가능성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금리 인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근데 이제 18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이사님은 보시나요? 원래 이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그냥 25bp 인하하는 게 거의 그냥 베이비 스텝.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지표들이 안 좋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계 시티증권에서 50bp 이제 B컷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이제 0.5%를 인하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더 높게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50pp 인하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일 모든 게 이제 사실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내일 어쨌든 고용 지표가 안정화되면 그냥 예정대로 연준이 막 급하게 막 50pp 낮추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낮추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연준이 갑자기 좀 세게 낮추면 예. 시장이 좀 놀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연준은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미국 투자들의 어쨌든 연착륙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갑자기 이제 경착륙,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나? 이런 약간의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예정대로 그냥 뭐든지 좀 이렇게 그 시장에 좀 밋밋한 재료라도 경로를 안 벗어나는 게 사실 좀 좋긴 좋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50bp로 결정이 되면 조금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모든 건 내일 일단 지표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곧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이다. 이런 요소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도 그렇지만 AI 반도체 고평가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또 있어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보고서를 좀 썼죠.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 매도가 좀 급증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꺾인 징후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은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좀 꺾이곤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는 항상 쉬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좀 오르기 위한 좀 약간의 일부 좀 후퇴 그런 좀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업황이 꺾인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앞서 나갔던 이 주가가 그런 기울기가 꺾이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 HBM,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졌는데 내년을 보면 뭐 애플의 AI 스마트폰도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 윈도우 10도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이런 PC를 어쨌든 윈도우 11 탑재된 걸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통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고점이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또 메모리 3사가 옛날에는 막 치킨 게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실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서로 공급 조절하면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학습 효과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피크아웃 같으면 굉장히 이걸 먼저 선반영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마치 지금 주가 보면은 업황 하락이 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지금 업황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AI 반도체는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속도 조절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주도주로 활약했던 반도체가 조정을 겪으면서 그 자금이 일부 이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로 흐르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최근의 시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면서도 낙폭과대 가격 매력까지 있는 그런 성장주 섹터이잖아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제 둘의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다른 거는 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주도주가 맞고요. 예. 2차 전지 작년에 주도주였지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성격은 좀 다르다. 다만 2차 전지는 바닥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도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오늘은 또 JP 모건에서도 아마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이 내년도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동차가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보다 많이 팔릴 거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폭스바겐이 구조조정한다는
뉴스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중국 전기차가 좀 큰 영향을 줘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럽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오늘 독일에서도 유럽 그 자국의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원래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방침을 바꿨다가 다시 주겠다. 네. 이렇게 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오락가락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제 전기차도 아 나쁜 건 다 지나가고 있구나. 특히 유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악재도 선반영된 상태에서 지금은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전기차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야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뉴스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주들 좀 안 좋을 때 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모아가는 건 괜찮다. 다만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조금씩은 줄여가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판매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명확히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 파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바이오는 뭐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주도주고 오늘 좀 많이 급나가죠. 근데 특별한 악재보다는 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 정책 수혜도 이어지고 또 FDA 승인도 지금 최근에 잘 받는 것처럼 대형 제약주가 진짜 몇 년 만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늘려나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 역할하는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볼 것,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바닥 다지고 악재 탈출 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급변하는 그 시장 속에서도 밸류업 관련주는 그래도 나름 네.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추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달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핵심은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와서 4분기에 ETF가 나올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급이 좀 붙겠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어느 기업이 선정될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들 예측하기로는 주주 환원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기업 밸류 관련해서 그 공시한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한 8개인가 9개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기업들은 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가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도 역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들도 좀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제가 이게 그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주가 탄력이 제일 좋은 게 공기업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뭐 KTNG 오늘은 또 KT가 오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강원랜드는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지만 강원랜드도 사실은 공기업이잖아요. 한 달 내 주가 상승률이 네, 굉장히 굉장히 높더라고요. 코스피 높았어요.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랜드도 최근에 오르는 거 보면서 아 밸류업 기대인가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규제 완화 여기까지 겹쳤는데 어쨌든 이제 공기업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이쪽 밸류업이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통신업종도 전통적인 방어주면서 배당을 많이 주고요. 예. 또 금융주는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는 지금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PF 리스크도 많이 완화된 대형 증권주는 굉장히 지금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증권업종도 한번 큰 기업 위주로는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그러니까 최근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면서 이유를 찾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한 것도 있지만 금투세 이 논란 때문이 네. 아닐까.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쪼그라들고 있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유예하면 유예할 거 빨리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네. 이제 사실 저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일 네. 금투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겨우시죠? 너무 그런데. 답답합니다. 제발 네, 답답하시고. 좀 이거 좀 해결을 해줬으면. 근데 이게 어쨌든 사실 칼자루는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뭔가 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연말에 항상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를 매년 이제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11월 되면 이상하게 코스닥은 빠집니다. 예, 그리고 12월까지 빠졌다가 1월 되면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차원을 넘어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제 세금을 이제 상시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벌써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만 봐도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지금 떠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네. 코스닥이 올해 전 세계 하락률이 거의 꼴찌예요. 예. 지금 마이너스 한 16% 빠졌을 거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뭐 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이제 자꾸 좀 부과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의 반발도 있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좀 폐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사실 지금 미국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빠지는데 예. 오르는 날은요. 잠깐 올랐다가 또 금투세 때문에 또 빠져버리는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일단은 유예가 됐건 뭐 폐지가 됐건 금투세가 좀 해결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9월 주식시장에서 아주 외롭게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긴급 진단으로 나와주셨으니까 투자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사님. 정상적인 시장이고 이런 세금 이슈가 없으면 네. 정말 너무 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염가에 다지고 그러니까요. 할인 예, 판매중이라.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세금 이슈를 좀 제외하고 어쨌든 이제 9월에 폐하마케라든가 유럽 종양마케가 열리니까 바이오 쪽 여전히 주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그 대형 제약주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빠질 때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뭐 지난주 너무 또 뜨거웠잖아요. 그럴 때 사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조정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추석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다음날 FMC니까 그 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또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FMC 전까지는 바이오, 그 후로는 좀 반도체나 다른 낙폭과대주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합니다. 전체 시장은 계속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2,500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도망갈 때는 아니고 두려움보다는 어쨌든 용기를 낼 시점은 분명히 맞다. 다만 용기를 낸 대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금 문제가 누르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언제쯤 좋아질지는 저도 좀 명확하게 못 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앤세일은 하고 있는데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시장, 9월 시장에서 꼭 봐야 할 섹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긴급 진단으로 9월 증시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은 AI 시대다. AI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행사이죠.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AI 거품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행사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7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HBM 시장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5세대 제품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차세대 AI 메모리 키워드는 고용량, 저전력인데 고효율 AI 메모리 개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고 용량 제품의 4배 수준입니다. 256TB 서버용 SSD도 준비 중으로 전력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2 파운드리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 업황 개선에 힘입어 적자 탈출이 점쳐지고 있고 인텔의 파운드리 공정 난항으로 이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AI 사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